안녕하세요. 스카이드 친구 여러분. 사계절 국어의 쭈쌤입니다. 오늘은 신경님의 산에 대하여 라는 현대시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공부하기에 앞서서 포인트 4가지부터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를 공부할 때 있어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포인트 첫 번째는요. 낮은 산의 모습입니다. 이 시는 낮은 산에 주목해서 낮은 산의 특별한 모습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집중해서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낮은 산만이 아는 것입니다. 낮은 산의 모습만큼이나 낮은 산만이 아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해 주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부정현 진술의 효과예요. 아니다 라는 부정형 진술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데 그 효과까지도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토속적이고 감각적인 어휘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휘 사용이 어느 부분에서 됐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주목하면서 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산에 대하여 산이라고 해서 다 크고 높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기서 크고 높은 것이라는 것은 권력을 지닌 사람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뭔가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혹은 재산 이런 게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흔히 보면은 좀 촉망받는, 존경받는 그런 부러운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산이라고 해서 그렇게 다 크고 높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이나 재산이나 명예가 높은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다, 안다의 반복을 통해서 낮은 산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결국에는 아니다, 안다의 반복은 낮은 산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일반적 인식을 부정하고 있고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단호하죠. 단정적인 종결 어미를 사용함으로써 화자의 확고한 생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 험하고 가파른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험하고 가파르다라는 거 다가가기 힘들고 까다롭고 이런 것만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 이행은 그래서 산이라고 해서 모두 크고 높은 것은 아니다. 산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과 인식을 거부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산은 크고 높은 산 아래에 이 크고 높은 산 다시 나왔죠? 지위와 권력을 지닌 존재들이겠죠. 그렇게 크고 높은 산 아래에 시시덕거리고 웃으면서 나지막히 엎드려 있대요. 이 어떤 산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낮은 산이 되겠습니다. 시시덕거리고 웃으며 나지막히 엎드려 있대요. 그래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낮은 산의 모습 1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겸손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겸손함이 들어가 있고 시시덕 웃으면서 엎드려 있대 산이. 그래서 이거 사람처럼 표현을 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의인법 체크를 해주시고요. 또 어떤 산은 험하고 가파른 산자락에서 험하고 가파른 산자락은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경쟁적인 삶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까 다가가기 힘들고 까다로운 이라는 그런 이미지와 함께 엮어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어떤 산은 어떤 산 또 낮은 산이죠. 슬그머니 빠져 동네까지 내려와. 동네는 사람들과 가까운 곳이죠. 그래서 슬그머니 빠져나와가지고 동네까지 내려와서 부러운 듯 사람 사는 꼴을 구경하고 섰대요. 그럼 낮은 산의 모습 2죠. 사람들과 시선을 맞추고 가까이 있는 낮은 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경까지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를 보아 또 산을 사람처럼 표현했다. 의인법 역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는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순하디 순한 길이 되어주기도 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있는 이타적인 삶, 이기적인 산이 아니라 이타적인 산이죠. 타인을 배려합니다. 남의 눈을 꺼리는 젊은 쌍에게, 젊은 커플에게 따뜻한 수물자리가 돼주기도 한대요. 그래서 3에서 11행은 부러운 듯 사람 사는 꼴을 구경하는 그 낮은 산의 모습이 있었고요. 사람들에게 순한 길과 순하디 순한 길이 된대요. 이 길과 따뜻한 사랑의 수물자리가 되어주는 이타적이고 배려심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라는 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기에 낮은 산은 내 이웃이던 갓난이네 안방 왕골자리처럼 때에 절고 그 누더기 이불처럼 지린내가 배지만
가난한 이들의 삶의 모습을 굉장히 토속적이고 감각적인 어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기억나시죠, 여러분? 토속적이고 감각적인 어휘를 사용해가지고 가난한 이들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때의 절고 이 부분은 시각적인 이미지가 드러나고요. 지린내가 배지만 이 부분은 후각적 이미지가 나타나죠. 그 다음 뭐뭐처럼 바로 지규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내 이웃이던 갓난이네 안방 왕굴자리처럼 때에 쩔어 있고 그 누더기 이불처럼 지린내가 밴데 누가? 낮은 산이. 그 이유는 누군가를 위한 배려로 누추해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내 이웃 같은 친숙한 존재라는 거죠. 그걸 알 수가 있었죠? 눈개비나무, 찰피나무며 모시대 개쑥에 덮여 곤줄박이 개개비 휘파람새 노랫소리를 듣는 기쁨은 낮은 산만이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제 나무와 새의 이름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사실성을 높이는 부분입니다. 이 새의 소리, 청각적 이미지가 또 나타났죠? 청각적 이미지. 듣는 기쁨은 낮은 산만이 안다. 오, 우리 포인트에서 낮은 산만이 아는 것도 기억을 하라 그랬죠. 소박하고 사소한 것을 듣는 그런 기쁨. 그거를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아는 것은 소박하고 사소한 것을 듣는 기쁨, 소박함 이런 것들을 낮은 산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서로 미워서 잡아 죽일 듯 이빨을 갈고 손톱을 세우다가도 그러니까 서로 미워서 막 잡아 죽일 듯 하고 막 이빨을 막 갈고 손톱을 세운다 이런 것도 굉장히 생동감 있는 감각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칡넝쿨처럼 머루넝쿨처럼 감기고 어우러지는 다투다가도 어우러지는 그런 공동체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뭐처럼 보이시죠? 지규법이 사용되고 있고요. 사람 사는 그런 재미는 낮은 산만이 안 돼요. 낮은 산만이 아는 거 두 번째, 서로 이렇게 아웅다웅 막 이빨을 갈고 손톱을 세우면서 싸우다가도 어느새 화해하고 다시 웃을 줄 아는 사람 사는 재미를 낮은 산만이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 쪽입니다. 사람이 다 크고 잘난 것만이 아니듯 다 외치며 우뚝 서 있는 것이 아니듯. 자, 유추입니다. 유사한 점을 가지고 추리하는 거죠. 인간 세상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추를 통해 산의 의미를 제시하는 부분이죠. 사람이 다 크고 잘난 것만 아니고 외치며 우뚝 서 있는 것만이 아니듯 낮은 산도 있다라는 거죠. 산이라 해서 모두 크고 높은 것은 아니다. 모두 흰 구름을 겨드랑이에 끼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높다라는 거죠. 흰 구름을 겨드랑이에 끼고 어깨로 바람 맞히며 사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아니다라는 표현은 높은 산을 부정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높은 산과 낮은 산 중 어느 하나를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각 대상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어우러져 살아가자는 거죠. 이렇게 높은 존재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낮은 존재도 있다라는 거지 높은 산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 대상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어우러져 살아가자. 조화롭게 살아가자. 조화로운 삶을 지향하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자, 됐죠? 그래서 산이라고 해서 모두 크고 높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한 부분이었습니다. 자유시 서정시고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죠. 낮은 산의 모습을 통해서 서민과 가까이 하는 그런 교훈적인 측면이 있었고 긍정적이고 산이 사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고요. 지규법 통해서 비유적인 표현도 있었고 서민과 가까이 하기 때문에 서민적이고 인간적이었습니다. 낮은 산과 같은 삶의 방식과 가치를 추구하고 있고요. 낮은 산이 주는 타인에게 이타적이고 배려심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낮은 산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산을 사람처럼 의인화하여 깨달음을 주고 있고요. 구체적인 묘사와 섬세한 표현력이 있었고요. 높은 산과 낮은 산을 대비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자세는 낮은 산에 있었습니다. 화자가 지향하는 낮은 산의 자세를 드러냈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 진술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또 뭐뭐가 아니다라고 하면 관심이 가져요. 그래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도 확고한 의지가 보이는 단정적이고 단호한 어조를 사용했습니다. 산에 대한 일반적 인식의 부정에서 바로 통념의 부정에서 시상이 출발하는 거죠. 산이라고 모두 크고 높은 것은 아니다. 우리가 왜냐면 산이라고 생각하면 다 크고 높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 일반적인 통념, 인식의 부정에서 시상이 출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이 시에서 산은 높은 산과 낮은 산 모두를 말하지만 시인은 낮은 산에 주목합니다. 두 산에 대비되는 삶의 모습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저마다의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낮은 산은 민중들의 삶 가까이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배려하는 이타적인 존재입니다. 낮은 산을 중심 소재로 삼으면서 화자가 바라는 인간적인 삶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거죠. 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준 거죠. 이는 이 세상 낮은 곳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낮은 산에 주목하고 있고 낮은 산을 통해서 가치 있는 무언가를 보여주고자 한 거는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높은 산을 부정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높은 산은 낮은 산과 대비되는 존재로서 나올 뿐이고요. 낮은 산에 주목하기 위해서 나타난 시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지 높은 산, 크고 높은 사람들을 부정하고 그걸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두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OX 문제를 통해서 제대로 공부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꺼주시고, 영상 끄지 않고, 정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OX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재생을 눌러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그럼 맞춰볼게요. 이 시는 산을 의인화해서 서민의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네, 맞죠, 여러분. 산을 의인화해서 서민의 삶의 모습을 보여줬죠. 낮은 산의 모습은 서민들의 삶의 모습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으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자, 뭐뭐가 아니다. 이거 계속 있었잖아요. 그죠? 뭐뭐가 아니다. 유사한 통사구조 나왔다. 자연과 인간의 삶을 대비했어요. 낮은 산과 높은 산을 대비하기는 했지만 인간과 자연을 대비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화자는 낮은 산의 속성을 통해서 화자가 지향하는 건강하고 인간적인 삶의 모습을 나타냈다.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흰 구름을 겨드랑이에 끼고 라는 건 자연 친화적 삶의 모습? 평화로운 농촌의 정취? 그런 게 아니라 높은 산이 그만큼 높다라는 거죠. 흰 구름을 겨드랑이에 끼고 있을 정도로 높다라는 건 그만큼 권력이 있고 지위가 있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 자연 친화적 모습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X고요. 토속적 어휘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한국적인 산의 이미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은 산은 동네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더럽혀지기도 한다. 그죠? 왕골자리처럼 때에 절고 이렇게 지린내가 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 높은 산은 우뚝 서 있어서 외형적으로 선망의 대상일 수도 있다.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일반적인 통념을 부정하면서 시작한 거예요. 산이라고 해서 다 높고 큰 것만은 아니다. 크고 높은 것만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뭔가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만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선망의 대상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존재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지위가 높고 권력이 높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타인을 배려하고 서민과 함께하는 그런 낮은 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5입니다. 서술형 문제로 가볼게요. 이 시에서 높은 산을 인간 세상에 빗대어 표현한 어구를 찾아 쓰시오 라고 했을 때 높은 산은 크고 잘난 것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우뚝 서 있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죠? 크고 잘난 것, 우뚝 서 있는 것, 그래서 지위와 권력이 높은 것들, 이거를 지금 찾아서 쓰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거 중요합니다. 부정현 진술의 효과를 서술하시오. 우리가 뭐뭇이 아니다 라는 부정형 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이 부정형 어미를 사용했다고 해서 높은 산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높은 산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니고요. 아니라 낮은 산에 주목하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 낮은 산에 주목하는 효과.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정현 진술은 높은 산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낮은 산에 주목하도록 하는 효과를 갖는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시에서 토속적이며 한국적인 산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소재를 쓰시오. 굉장히 많아요. 눈개비 나무도 있었고요. 눈개비 나무, 찰피나무 이런 것도 있었고 찾아서 써주시면 되겠고요. 모시대,
개쑥 이런 것도 있었고 곤줄박이, 개개비, 휘파람새 요러한 산속에 사는 산새들과 식물들의 이름을 지금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토속적이고 감각적이고 한국적인 산의 이미지를 사실적으로 보여줬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십시오. 가난한 이들의 삶의 모습을 토속적이고 감각적 어휘로 표현한 구절. 가난한 이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갓난이네 안방 완골자리처럼 때에 절고 그 부분 있었죠? 처럼 때에 절고 이 부분하고 또 그 바로 밑에 그 누더기 이불처럼 누린내가 배지만 누린내가 아니라 지린내가 배지만 그죠? 이거 있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두 가지 그 부분이 가난한 이들의 삶의 모습을 감각적이고 토속적으로 나타낸 부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쌤하고 산에 대하여 시 공부 같이 해봤는데요. 복습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복습을 해주셔야 되겠고 질문사항 있으면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